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딘 베이직 무관한 문장 7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바이러스들이 여러 마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시간의 지문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우리 신체의 반응, 바로 그에 관한 내용의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들을 꼼꼼히 분석, 해석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착실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The body has an effective system of natural defense against parasite called the immune system. 사실은 뭐 기생충이다, 바이러스다 또는 세균이다. 이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엄연히 다 다른 존재인데 뭐 영어 강사인 만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똑같다. 그래서 외부 침입자다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지문을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he body, 주어가 되겠죠. 그 신체는 has, 가지고 있답니다. 타동사 무언가를 가지다. 그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n effective system,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요. 그 신체는요, 바로 우리 신체가 되겠는데 그 신체는 효과적인 시스템 하나를 갖고 있대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어부는 무엇에 관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natural defense, 뭡니까? 자연적 방어죠. 자연스러운 그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어 체계가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against, 누구누구에 관한, 반대해서, 상대해서, 마주하여 정도의 뜻입니다. 그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e parasite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기생충들에 관한. 그래서 기생충들에 관해 그에 맞서서 자연적 방어 체계를,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신체라는 것은 갖고 있는데 바로 이 효과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불리면서, 여기서 이 cold라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사구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사구문이냐면 ing가 아니라 그쵸, pp 출발하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면서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리면서, 수동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불리면서. 근데 무엇이라 불리는 거냐면은 the immune system, 뭡니까? 그쵸, 면역 체계라 불리면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목적격 보호라고 취급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왜 목적격 보호입니까? 그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목적격 보호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동태, 그러면서 분사구문까지 꼼꼼히 한 번 더 문법 정리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해석은 라고 정도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면역체계라고 불리면서가 되겠죠. 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체는 효과적인 어떤 체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무엇에 관한 체계냐면은 자연적 방어에 관한 체계를 갖고 있어. 이 자연적 방어 체계는 바로 누구에 맞서는 거냐면은 기생충에 맞서는 자연적 방어 체계가 되겠죠. 바로 그것은 불리면서,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은 immune system, 바로 면역 체계라고 불리면서.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요. The immune system. 바로 이 면역 체계는요, is so complicated what 이렇게 나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hat이 아니고 뭐가 맞습니까? that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사항 하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뭐냐면은 so that 구문이죠. 뭐라고요? so 형용사, 그리고요 부사를 쓰고요 그 뒤따라서 대절을 딱 때려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so that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so that 구문. 그래서 결론은 그치, 여기 지금 so가 있는 걸로 모아서 여기에는 that을 쓰는 것이 맞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거 해석법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뭡니까? so는 정말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지금 complicated,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의 그 해석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석은요, 형용사 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 대절은요, 주어 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이가 되겠죠, 편의상.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 형용사 해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때 대시 나와 있죠. 이때 대신 흔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는 거 하니까 주어 동사 완성이 나옵니다. 무슨 절이요? 네, 완성절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what이 적혀 있잖아요. 이 what의 그 구조, 뒷구조 또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이 what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치, 의문 대명사다, 대명사, 또는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법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찌되었든 이 관계대명사냐 의문대명사냐 상관없이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서, 그쵸, 미완성절을 이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완성절이 아니라 주어나 또는요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미완성절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어쩔 뒤에를 몇 명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모입니까? 여기에서 이 it은요 일단 가주어가 됩니다. 이 가주어에 해당하는 진주어가 to explain it이 되겠죠. 진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take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취하다 또는 필요로 하다 정도의 뜻이 있거든. 타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어차피 이 가주어나 진주어나 매 한 가지 주어이니까 이것은 3형식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결국 의문대명사이든 관계대명사이든 이 what은요 쓸 수가 없죠. 이유는요 뒤따라서 what을 쓰기 위해서는 미완성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 타동사, 목적어 3형식 완성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what은 적절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제일 적절한 것은 소댓구문의 일환으로 봐서 이 what을 대수로 고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해석은요. 그 면역체계에는, 얘가 지금 주어죠. 그 면역체계는 정말로 복잡해서, 여기서 이 complicated의 뜻이 뭐냐면 복잡한 정도의 뜻입니다. 복잡한. 그래서 정말로 형용사 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복잡해서 바로 that이야 할 정도인데, 이때 이 it이 가주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진주어를 읽는 것이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조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이십니까? 이 다음에 동사가 쭉 나오다가 물결은 그 여러 가지 나머지 역구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거 직독직계 시에 어떻게 읽어가냐면 눈에 보이는 이 가주어를 고지고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이 동사 하다 정도로 읽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딱 끊고 나서 물음표를 딱 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그것이 동사 하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라고 읽어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직독직해를 해가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것이 필요할 정도이다. 다시요. 제가 소댓구문에서 이 대절 이하는 뭐뭐 할 정도다라고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은 필요할 정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냐면은 a whole book 뭡니까? 전체의 책 통권 한 권을 필요로 할 정도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책 한 권을 필요로 한다는 건 막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고 막대한 양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만큼 쓸 게 많으니까. 그게 쓰다 보면 책 한 권이 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to explain it. 뭐 하는 것이? 그쵸.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면역체계.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면역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면역체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 할 정도입니까? 통권, 책 한 권 정도는 필요할 정도라고요.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면역체계라는 것은 정말로 복잡해서 그것이 필요로 할 정도인데 책 한 권 정도는 거뜬히 필요할 정도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면역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되겠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심 단어를 찾게 되면 뭡니까? 그치? 면역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필자는요, 지금 여기 동사 보이세요? explain. 이거 면역체계 진짜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냐고. 자, 그러면 이 필자가 지금부터 진술을 할 것은 아무래도 이 면역체계의 그 작동 원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설명해 줄게 라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복잡하다 얘기했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줄 거라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까지만 읽고서 판단을 내린다면은 면역체계의 작동 원리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면역체계의 작동 원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briefly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간단하게. 자, 다시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면역체계가 뭔지 설명하기가 어떻다. 참으로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것을 그냥 조금 더 간단히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1번 문장은 일단 안 읽어봐도 연결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 자, 여기 왼절 빨리 볼 것도 없이 여기 콤마까지 딱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얘는 무슨 절이 될 거냐면은 바로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주어 이가 동사 할 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it.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여기 주절의 주어에 the body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The body 뭡니까? 신체가 senses, 바로 뭐 할 때요? 감지할 때. 근데 무엇을 감지하는 거냐면은 a dangerous parasite,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한 기생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공격 물질을 신체가 감지할 때, 위험한 기생충을 신체가 감지할 때 the body, 신체는요 is mobilized to produce special cells 정도가 되겠는데, 자, 이 표현은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be mobilized to 동사원형, 뭔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mobilize가요 어떤 뜻이냐 한번 적어드릴게요. mobilize, 얘가 move랑 거의 같은 뜻이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ove의 뜻 뭡니까? 움직이다죠. 뭐라고요? 움직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be, pp 무슨 태죠? 수동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다. 수동 해석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움직여진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to 동사원형은 어떻게 읽어가는 것이 맞냐면 to 동사원형 하도록, to 동사원형 하도록, to 동사원형 하도록, 이 전체를 우리가 하도록이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자, produce의 의미를 집어넣으셔야 돼. produce 뭡니까? 만들다, 생산하다. 그죠? 그래서 만들고 생산하도록, 그래서 생산하도록 움직여진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만들다, 생산하다의 그 타동사의 목적어는 special cells가 되겠죠. 특별한 세포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해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들어봐. 간단히 말해서 신체가 위험한 기생충을 감지할 때 신체는 움직여진다. 움직여진다. 근데 뭐 하도록 움직여지는 거냐면은 특별한 세포들을 만들도록 움직여지는 것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지금 여기서 콤마 찍고 왓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서서 한두 번 정도는 무엇을 좀 정리를 해본 거냐면 바로 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명사를 쓰고 나서 콤마를 쓰고요. 그 뒤따라서 위치나 또는요 who를 쓰고요. 그 뒤에 미완성절을 쓰는 바로 이러한 구조. 이때 우리가 이 위치나 who를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은 숨쉬듯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뭐라 부릅니까?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 번 더. 명사 다음에 콤마 찍고 who 위치를 쓰면요. 이때 who 위치는요. 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서 지금 콤마가 있을 때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그치. 이 콤마를 보고 나서 관계 대명사 절의 무슨 용법? 그쵸.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위치, who 이런 것들은 흔히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보는 순간 이 전체 절은요, 그쵸,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되셨죠? 그런데 앞서도 제가 이 왓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 왓을, 그쵸, 관계대명사로 간주할 수도 있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그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콤마입니다. 앞에 명사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관계대명사의 그 계속적 용법으로 what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 what 앞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콤마가 보이죠. 콤마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what이나 which, who,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what은요, 앞서 있는 이 which나 who처럼 계속적 용법, 콤마를 찍고 그 뒤에는 못 쓴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좀 적절하겠냐면 무엇으로요? 위치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흔히 우리가 위치를 쓸까 who를 쓸까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보고서 판단하지 않겠냐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지금 cells, 이건 적어도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what을 무엇으로 고치는 것이 맞냐면 바로 위치로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은 바로 해석법 정리해드립니다. 뭐라고요? 해석법.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절의 그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좋을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여기 지금 뒤에 주어가 없는 구조, 주어가 없는 미완성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구조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명사를 앞명사라고 읽죠. 앞명사.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콤마는요, 그리고 정도로 읽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 위치는요, 그것은 이라고 읽어주셔야 돼. 그것은.
마치 주어처럼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 보이죠? 동사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앞명사 그리고 그것은 동사하다. 앞명사 그리고 그것은 동사하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세포 그리고 그것은 are carried. 운반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BPP 나왔습니다. 무슨 태죠? 수동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것은 제가 간혹 비동사 뒤에 PP가 나왔을 때 얘를 비동사 뒤 주격보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이 BPP 수동태 있죠? 이 BPP 수동태는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명사 그러니까 특별한 세포들 그리고 그것은 운반된다.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by, 뭐뭐에 의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항상 살려서 꼼꼼히 읽어주셔야겠습니다. 바로 뭐뭐에 의해가 되겠죠. 근데 뭐에 의해입니까? The blood, 바로 혈액에 의해가 되겠죠. into, 전치사 어디 쪽으로가 되겠죠. 어디 쪽으로 하냐면은 바로 전장 쪽으로, 전쟁터 쪽으로가 되겠죠. like, 역시나 전치사입니다. 역시나 전치사,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 되겠는데 a kind of army, 뭡니까? 여기서 일종의라고 읽어주시는 거야. A kind of는 바로 일종의, 그런 다음에 army, 군대처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호관계와 인과관계를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요. 제가 지금 뭐라고 적어드렸냐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걸 좀 더 탄력적으로 선호관계라 보자 이겁니다. 선호관계. 앞뒤 그 관계,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신체가 외부 침입자를 발견한다 했죠.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침입자를. 그러고 나서는 이 신체는 뭐 하는 거냐면은 만들어내죠. 생산합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거냐면 바로 그쵸,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내죠. 이 세포는 마치 군대와 같대요. 그래서 일종의 군대처럼 전쟁터로 혈액에 의해서 운반된답니다.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요? 이 세포가 누구랑? 이 침입자와 싸우더라 이겁니다. 마치 군대처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추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들어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신체가 위험한 기생충을 감지할 때 신체는 바로 의도되고 움직여지는데 뭐 하도록이냐면은 특별한 세포를 생산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운반되는데 혈액에 의해서 바로 전장터로 일종의 군대처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아, 이것은 면역체계의 작동 원리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usually, 보통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the immune system, 뭡니까? 면역체계는 wins, 이긴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아서 이때 win은 자동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면역체계는요, 흔히 이긴다는 거죠. 보통은 이겨요. and, 그리고 나서 the person, 그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recover, 뭐합니까? 그쵸. 회복하죠. 자, 여기에서 이 스페셜 셀스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면역체계, 면역세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번. After that, 그 이후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앞서 있는 이 2번 문장하고 유기성을 붙여가지고 글의 흐름을 붙여서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이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that이 뭐겠어요? 그것 이후에가 되는데 바로 회복하고 난 이후에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역시 여기서 이 after는 전치사가 되겠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고 난 이후에 the immune system, 바로 그 면역 체계는요, remember, 기억한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the molecular equipment. 자, 여기서 equipment는 원래 장비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문맥상은 무기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 무기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무기는 어떤 무기냐? 바로 여기서 이 대절이 또 나왔는데 앞서서 저희가 대절을 한번 다루었는데 그 대절과 구분을 해야 되는 대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so that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때 이 that은 제가 접속사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흔히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 that절과 동일하게 생겼으면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that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that이 있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래놓고 봤을 때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뒷구조상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주어 동사 그쵸. 완성절이 나오죠. 완성절. 그런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쵸. 주어가 없거나 또는요 목적어가 없는 미완성절이 나온다 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됐죠? 미완성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that은요 결론적으로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접속사 아니야. 아시겠죠? 자, 왜 얘가 관계대명사인가? 바로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나오고요. develop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뜻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개발하다, 을을 개발하다. 무슨 동사? 그쵸.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 없지 않습니까? 이 for that particular battle은 전치사 구라서 목적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뒤에 뭐가 없다고요? 목적어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없는 미완성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때 대시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해석은요. 그것이 개발했던 분자무기 정도가 되겠죠. 그것이 개발했던 분자무기. 여기서 이 그것은 누구냐면은 면역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면역체계는 기억한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은 분자무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분자무기는 어떤 분자무기냐면은 바로 면역체계가 개발했던 분자무기가 되겠죠. 근데 뭐를 위해서 개발을 한 거냐면 전치사의 그 목적어 되겠습니다. That particular battle 뭐예요? 그 특별한 전투를 위해. 그 특별한 전투를 위해서 면역체계가 개발했던 분자무기를 여전히 면역체계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로 따지면 무기를 계속 저장해 두는 꼴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싸웠던 그 상대방, 그래서 쉽게 물리쳤던 그 무기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버리는 게 아니고 싹 다 잊어먹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똑같은 침입자가 한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 이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요. And any following infection by the same kind of parasite is bitten off so quickly that we don't notice it 정도가 되겠는데 자, any following infection까지가 일단 주어예요. 자, 해석은요. 여기서 any는 어떠한이라고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following. following이라는 것은 추후의 또는 앞으로의 정도로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앞으로의 infection, 감염이 되겠죠. 어떠한 추후의 감염도, 감염은 주어. 다음에 여기서 by는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여기 the same kind of a parasite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좀 더 꼼꼼하게 그 동일한 종류의 기생충에 의한이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는요 진짜 면밀히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영어가. 읽어볼게요. 그 동일한 종류의 기생충에 의한 어떠한 추후의 감염도 그 감염은 is bitten off 뭐가 될 거냐면은 물리쳐진답니다. 무찔러진다고요. 자, 이 bit off 구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bit off라고 얘기를 한다면 밑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 무슨 동사? 그쵸. 이 두 단어를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필요할 거냐면은 목적어 나오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해석은요. 목적어를 무찌르다. 목적어를 물리치다 정도의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적혀 있는 것은 BPP. 무슨 태죠?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동태 구조를 수동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치?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그쵸. 주어가 되죠. 그리고요. 여기 이 bit off라는 것은 be bitten 그런 다음에요. off라는 수동태 구조로 바뀌는데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서 bit off가 단일한 하나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를요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를 무찌르다가 목적어는 무찔러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추후의 감염도 무찔러진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뒤에입니다. 여기에 so that 구문이 또 나왔으니까 근데 살짝 다르게 나왔죠.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퀵에다가 ly를 붙인 바로 부사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해석법 또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편의상은 제가 뭐라고 좀 적어드릴 거냐면은 동사 적고 소 적고요. 부사 적고 그런 다음에 that을 적고요. 뒤따라서 주어 동사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다가는 이라고 매겨드릴게요.
됐죠? 자, 부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댓 구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그 사이에 부사가 적혀 있을 때는 어떻게 정확히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사 빼고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 써부터 한번 적어드리면, 정말 부사하게 동사해서 이 정도 해석입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엄연히 이 부사라는 놈은 누굴 꾸미는 거냐면 앞선 동사를 꾸미거든요. 원래 부사가 흔히 동사를 꾸미는 거잖아. 그래서 앞서 있는 이 동사까지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정말 부사하게 동사해서. 제가 하게라고 해석하는 건 흔히 부사는 받침 없이 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사하게 동사해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그대로 여러분 이 구조, 이 문장에다가 딱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정말 빠르게 무찔러져서, 정말 빠르게 무찔러져서, 지금 동사로 봤다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무찔러져서 우리는요, don't notice it.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해석하십니다. 트레이닝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길었는데, 어떠한 추후의 감염, 바로 동일한 종류의 기생충에 의한 어떠한 추후의 그 감염도 무찔러지는데 정말 빠르게 무찔러져서 우리는 그 신체를 들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더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전투를 하고 났을 때 그 전투에서 사용된 그 무기, 분자 무기를 어떤다고요? 그치, 기억을 한다고. 기억을 해놓고 앞으로 추후에 미래에 같은 종류의 이 기생충이나 외부 침입자가 다시 한 번 더 신체에 들어왔을 시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빠르게 이 무기로 내려쳐버리죠.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로 빠른 속도라서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까지도 뭐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4번.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럼 어떻게 되겠니? 무찔러졌으니까 이거는 뭐 아프지도 않았겠지. 그죠? 뭐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아팠을 텐데 감염이 되기도 전에 딱 그 순간에 뭐 하는 거, 그치? 무찔러 버리니까 아프지도 않겠죠. 그 결과로 또 weakened 이 말이 틀렸네요. weakened 뜻은요, 그치? 약화된, 약해진 정도의 뜻입니다. 얘는 pp로서, 즉 과거 분사로서요, 뒤따르는 명사 덩어리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약해진 면역 체계에는, 아니 무슨 면역 체계가 지금 약해졌어? 면역 체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면역 체계의 작동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결과로서 약해진 면역 체계는 이끈다. 자, 여기선 자동사 전치사 취급을 해주셔도 되겠고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이끄는데요? 감염 쪽으로 이끌죠. 이해되었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 앞에서 무슨 얘기 했는데요? 감염이 정말로 빠르게 무찔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서 또 갑자기 감염 쪽으로 이끕니까? 애초에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요. And the infection causes damage to the immune system which further weakens resistance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infection, 감염은요, 유발한다. 손상을 유발하죠. 여러분, damage to 목적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뜻은요, 목적어에 끼치는 손상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어디에 끼치는 손상입니까? 그치. 면역체계에 어떤 그 손상을 유발한다. 면역체계에 끼치는 손상을 유발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당연히 면역체계도 손상이 되겠죠. 뭐 그 정도의 얘기긴 한데 지금 이 결과에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러분, 살짝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 무관한 문장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 단어 지금 앞서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 근데 뭐가 새로운 단어인데? 이거요. 이해됐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없었잖아.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 말을 왜 하냐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는 weakened가 되겠고 바로 이 단어 때문에 4번이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겠고, 자, 다음에 여기서도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여기서 further라는 거 좀 더 면밀히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수식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뒤따라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대요? 면역 시스템 그리고 그것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흔히 면역 시스템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읽긴 하겠지만은 결국 앞명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앞 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손상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이 면역 체계에 손상을 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손상을 입혔다라는 그 사실 있잖아. 바로 그것이 further, 이후로. 자, 여기서 further라는 것은 이후로 또는 나아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weakens, 바로 약화시키고 약하게 하죠. 누구를요? 저항을 약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면역 체계가 약해진 그 순간에는 면역 체계는 일종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면역 체계가 애초에 손상을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군대를 그만큼 만들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항을 약화시킨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결과로 약해진 면역 체계는 이끄는데 감염 쪽으로 이끌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그것은 곧 감염 쪽으로 이끈답니다. 그리고 그 감염은 유발하는데 손상을 유발하죠. 근데 어디에 손상을 유발하는 거냐면 면역 체계 또한 손상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것이요, 그렇게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후로는 결국엔 뭘 약화시킵니까? 그치, 저항 자체를 약화시킨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resistance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5번은 이제 3번이랑 유기성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말미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빠르게 무찔러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That is why, 바로 그것이 이유이다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조도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렴 구조 해석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영어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이유 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것은 주어 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주어, 비동사, 이 Y절 전체를 주격보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것은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어디요? 어디 있습니까? 요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요거. 선생님, 그러면 요건 뭡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수식어입니다. 자, 여기서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원스절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원스 주어 동사. 여기다는 3이라고 제가 편의상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때 원스절은요 무슨 절이 된다? 바로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 수식어가 지금 Y절 내부에 딱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어 3이 동사 3 하면 주어 2가 동사 2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예, 그대로 한번 매겨볼게요. once 접속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왜요? 뒤따라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그쵸?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진짜 그냥 좀 편하게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접속사입니다. 뒤따라서 주어 3 그리고 동사 3 하고요. 이 head라는 건 가지다, 지니다 정도의 타동사죠. 무언가를 지녀야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a disease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서 like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따라서는 the meals or chicken pox 수두까지가 목적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스절이라고. 일단 주어 3이 동사 3 하면 딱 이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신이 have had, 가졌고 지금도 그렇다면, 근데 무엇을 가졌냐면은 어떤 질병 하나를 가졌고 지금도 그렇다면, 근데 뭐와 같은 질병이냐면은 여기서 메로스라는 건 홍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홍역이나 또는 수도와 같은이 되겠죠. 홍역이나 수도와 같은 일단 당신이 그러한 질병을 가졌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다음에 you are, 당신이 지금 주어 2 찾은 거예요. 주어 2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바로 be likely to인데, 자, 일단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be likely to. 우리가 흔히 이러한 연옥 구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to 동사 원형 할 가능성이 있다. to 동사 원형 할 가능성이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런데 면밀히 좀 봐주셔야 될 것은 뭐가 붙어 있다? on이 붙어 있죠. 이 on이라는 것은 접두사로서 not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읽어주셔야겠다고요.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할 가능성이 없다인데 없다 이 동사 이를 여기다 지금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 하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신이 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뭐 할 가능성? Get it again. 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됐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거만 떠는지 모르겠어. 정신 좀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뭐라 해서. That. 그것은 이다. 이유이다. 어떤 이유냐? 당신이 홍역 또는 수두와 같은 질병을 일단 당신이 가졌을 때 당신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한 번 정도 수두를 걸렸으면 그 다음에는 안 걸린다고요. 왜? 면역체계가 이미 무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그것은 이유이다. 근데 어떤 이유냐면은 일단 당신이 질병에 걸리고 나면, 근데 뭐와 같은 질병인 거냐면은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일단 그러한 질병에 당신이 한 번 걸리고 나면 당신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입 밖으로 소리 내면서 언어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학습자이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훨씬 더 유창하게 잘 쓴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국어로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한국어로 능력치를 뚫어놔야 그 다음에 영어가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사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야, 다시. 그것이 이유이다. 일단 당신이 질병을 얻고 나면, 근데 뭐와 같은 질병이냐? 홍역이나 수도와 같은 질병을 얻고 나면 당신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는 5번 괜찮죠? 왜요? 무기, 얘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무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걸리는 순간 그걸 꺼내서 싸운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번 걸렸던 질병이 다시 한 번 더 안 걸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5번 문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정답은 맞춰봤고요. 자, 밑에 어법 문제도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봤죠. 여기 A번의 왁 같은 경우에는 소댓 구문의 일환으로서 바로 that을 고치는 것이 맞았고, 밑에 있는 이 왁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그 계속적 용법으로서는 what을 쓰지 않고 which나 또는요, 그쵸, who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히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